인데요. 4차 전쟁하기 전에 나세르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3차 전쟁까지 했었는데 3차 전쟁에서 완벽하게 졌죠. 그러면 전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세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만 전쟁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전쟁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막 선전해요. 사실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국민들이 그래 강대국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해가지고 나세르가 계속 집권해요. 집권하다가 1970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후계자인 사다트가 대통령을 이어받아요. 자, 사다트가 이어받는데 문제는 이 3차 중동전에 대해서 치욕적인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보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다트가 집권을 하면서 기획을 합니다. 어떤 기획을 하는가 하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패였죠. 그죠? 집권층의 부패를 없앱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집권층 부패 없으면서 장교 부패 없애고 장교가 무능했죠. 무능한 장교를 전부 다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맹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병사들도 맹훈련을 하고 이렇게 기획하면서 동시에 이 처음에는 사다트가 대통령 딱 되어가지고는 소련을 보고 뭐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철수하라. 우리는 너희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고급 무기를 지원 안 해줘요. 미사일 무기 지원 안 해줘. 그러니까 물러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하겠다. 근데 소련으로 봐서는 이집트를 반드시 자기 동맹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왜 발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그때부터 이집트한테 최고급의 이 병력 부자 무기를 지원해줘요. 미사일도 지원해줘. 그래서 이런 상태로 드디어 아랍국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영토 다 차지했어요. 더 싸울 필요 없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으니까 항상 방어만 해요. 방어하는데 이 중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선제 기습 공격이에요. 선제 기습 공격을 하는 쪽이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제 기습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콘크리트 벽으로 단단하게 틀어막고만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집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선제 공격하는데 이때 심장마비로 죽은 나세르 후임으로 사다트가 들었어요. 이 사다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을 합니다. 기획 다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수에즈 운하 문제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죠. 차지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레브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모래로 160km 장벽을 쌌어요. 높이는 18m에서부터 24m까지 굉장히 높은 모래장벽을 쌓아놨습니다. 모래장벽 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탱크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병사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이걸 무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 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수에즈 운하를 만약에 이집트군이 넘으려고 하면은 여기 수에즈 운하를 기름을 부어서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병사로서는 이집트군으로서는 여기를 도울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모래 방벽이에요. 모래 방벽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은 모래는 물에 약합니다. 물에 약하니까 이제 과포수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뿌려요. 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 계속 뿌리죠? 물 계속 뿌리면은 이게 뚫리죠.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뚫어서 여러 군데를
뚫어버립니다. 뚫어버리고 난 뒤에 여기에 부교를 놔요. 여기에 뚫어놨죠. 뚫고 난 뒤에 부교 놓습니다. 자, 이 부교 놓고 난 뒤에 탱크가 지나가요. 그렇게 그 다음에 탱크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날 4차 중동전쟁을 용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축제날이에요. 축제니까 거의 모든 병사들이 다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가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 싸웠다 하면 이기잖아, 그죠? 이기니까 이제는 이집트군 이거는 상대할 필요도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 이집트가 헬리본 작전을 해요. 이 헬리본 작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헬기에 공수부대원을 태워가지고 공격 지점에서 공수부대를 떨어뜨려서 공수부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받지 않은 부대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이미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헬기에 공수병을 싣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까 스웨즈운하가 있으면 스웨즈운하를 불바다로 만들었죠, 그죠? 석유 탱크에 석유 풀어가지고. 근데 석유 탱크를 이집트 군사가 헬리본 작전 써가지고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스웨즈운하는 불바다로 못 만듭니다, 그죠? 석유 차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집트군이 이스라엘로 탁 들어가요. 이스라엘 영토 들어가고, 가자 지구 딱 들어가가지고 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공군기가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공군기가 우선 떠요. 뜨는데, 공군기가 뜨는데, 옛날 같으면 공군기 떠가지고 탱크 박살낼 수 있는데, 공군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스라엘 공군기가 단 몇 시간 만에 100대가 되는 거예요. 100대가. 왜 떨어졌냐 하면, 여기 미사일 있죠? 대지대공 미사일을 딱 쏘면 비행기 탁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전차, 요 가지고 한 방 딱 쏘면 전차 탁 맞아. 그러니까 전차하고 비행기고 다 떨어져요. 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30분 만에 여단 전차 50%를 파괴해버려요. 이스라엘 전차를. 비행기도 다 떨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전쟁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그 다음에 이미 이집트는요, 이 전쟁하기 전에 벌써 사계사단 650대가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대공 미사일 기지함대 전투 준비 완료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행기는 스카이호크하고 팬텀기요, 주력 부대가. 근데 이 이스라엘 스카이호크하고 팬텀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개전 7일 만에 100대 이상의 공군기가 격추됐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의 거의 3분의 1 되는 비행기가 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사일을 이 이스라엘 비행기나 이거 전부 탱크 전부 다 미제죠, 좀 미제입니다. 미제인데 우리도 뭐 쓰고 있었어요? 미제 썼죠, 그죠? 전 세계가 미제를 썼습니다. 미제 썼는데, 만약에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에 미 공군기 전체가 7일 만에 50%가 격추됩니다.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미 공군기가 미사일 때문에 7일 만에 50%가 격추되면 공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죠? 미국 공군기 쓴다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3차 전쟁에서는요, 3차 전쟁에서 미라즈기하고 미그 21이 붙었는데, 미라즈기가 미그 21을 박살내버립니다. 미그기는 쓰는 거고 미라즈는 프랑스 건데, 이게 박살내니까 미라즈 전투기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날개도 팔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요? 신전투병기의 가축장이에요. 이 전투기로 승리하면은 그 전투기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탱크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뛰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선진군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뭘 개발해야 되는가 하면요, 미사일에 떨어지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비행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스텔스입니다. 네, 스텔스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텔스는 미사일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3일 만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 항공, 기갑 여당, 사당 다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령부까지 공격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회의 중에 있는 10명의 후국장교도 다 죽여버려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원래는 여기에 동원령 체제, 그러니까 예비군 체제죠, 이게. 정규군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일하다가 동원령이 딱 떨어지면 48시간 내에 전체가 다 동원 다 돼요. 근데 이틀 지난 뒤, 이틀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틀 지난 뒤에 드디어 동원령이 떨어지면서 정규군이 본대가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대가 투입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최대 공중전과 탱크전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이집트의 미사일 지역에서 훨씬 벗어나요. 그래서 이집트 미사일이 도달 못할 뿐더러 이미 이집트는 미사일을 다 써버렸어요. 이집트 미사일을 못 쓰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뜨죠, 그죠? 전투기가 떠서 이집트의 전차를 박살내고, 또 전차끼리 싸워서도 이스라엘이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1000대, 이집트 전차 1000대하고 이스라엘 600대가 붙습니다. 사막에서. 그 북경에서는 참 좋겠는데. 이 전투에서 이집트 전차가 260대가 파손되는데 이스라엘이 20대밖에 파손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집트 미사일이 소진 다 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수혜주나요? 수혜주나고, 요 빨간 게 뭔가 이집트 군사들이에요. 이집트 탱크들입니다. 탱크니까, 아까 그 탱크전 이겼죠, 그죠? 이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영토까지 침략해 들어가요. 영토 침략해 들어갈 때, 여기에 탱크가 많아요. 많은데 중심부로 바로 공격해 들어가봐요. 바로. 그래서 누가 가는가 하면, 여기 샤론이 원래 총사령관이었어요. 총사령관인데 전역했죠. 전역하고 난 뒤에 4차 중동전이 발생하니까 직접 전투에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이제 여단장으로 참여합니다. 사령관을 안 하고 여단장으로 참여해서 맨 앞에 전차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전차 몰면요, 이거는 거의 100% 죽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직접 몰고 가요. 예.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이집트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이집트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하고 미국이 뒤에 붙어요. 전쟁 그만해라. 만약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핵 문제가 나온다. 핵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핵 문제가 탁 나오니까, 나오고 또 하나는 이 4차 전부터는요, 고급 전투기, 고급 미사일 쓰잖아요, 그죠? 전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탱크 한 대가 거의 1000만 원, 1억 대지. 그 다음에 전투기 한 대가 100억 대지. 이게 100대 떨어지고 200대 떨어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양측에 일주일 싸니까 양측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이런 정도의 싸움이.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까 이제 이 골란고원이 있죠, 그죠? 이 골란고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시리아도 여기 골란고원 이걸요, 시리아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전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시리아도 여기서 3개 분야로 공격해 들어가요. 이게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자, 골란고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이고, 골란고원 중에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이고, 기독교 믿는 분은 헬몬산을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도 지명 있죠, 그죠? 이 전부 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자, 요 지역 헬몬산에 한척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한척수가 있어요. 근데 요 지역은 두 나라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지역인데,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은 보병 6,000명의 전차가 170대밖에 안 돼요. 예비군이 안 됐을 때. 근데 시리아는 보병 5만 명의 전차가 1,200대입니다. 이게 싸움하면 누가 이겼어요? 시리아가 이길 수밖에 없어. 처음에 시리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헬몬산, 아까 헬몬산 변화산, 여기에 관측수가 있는데 시리아가 정확하게 포격으로 이걸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리아군도 헬몬산에 헬몬 작전해요. 이 헬기에 공수부대 태워가지고 헬몬산에 직접 투하시켜버려요. 투하시키면서 완전히 헬몬산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박살냅니다. 완전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 이미 시리아도 옛날 시리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란군 세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공격해 들어가는데 총 공격하죠. 총 공격. 가는데 자 600대로 전차 공격해요. 600대로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요. 여기 170대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차가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차를 폭격해가지고 시리아 전차 고장났어요. 두 대가. 고장나면은 그 고장난 사이로 이스라엘 전차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는 전차 고장난 사이에 시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시리아군도 옛날 시리아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군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전투가 바로 골란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시리아는 600대 있던 걸 1000대로 증가시켜요. 드디어 1000대가 이스라엘 군으로 골란 군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래 되면 이스라엘이 끝나버리죠. 그죠? 잘못하면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는데 이게 누가 등장한다면요? 여기에 츠비카 소위가 등장을 해요. 츠비카 소위는 지금까지 전차를 한 번도 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몰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전차 수리한 데 가가지고 전차 4대를 딱 처치해가지고 자 여기 이 중에 내보다 높은 사람 없지? 내가 지휘할게. 그래서 4대를 가지고 지휘합니다. 4대 가지고 지휘하는데 지휘가 이 한 번도 전차 전투에 참여한 일도 없는 츠비카 소위가 이 전차 4대를 끌고 1000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출귀몰하게 마치 시리아 군인처럼 해가 들어가지고 파괴시키고 또 어떻게 파괴시키고 해가지고 시리아 군을 후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단 4대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후퇴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48시간 예비 동원령 체제라 그랬죠. 그죠? 48시간 뒤에 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버티면 되는 거죠. 버티면서 그 다음에 본대가 들어와요. 본대가 들어오면서 시리아와 이집트가 전차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전차전인데 처음에는 시리아에 1200대고 이스라엘이 170대가 붙었는데 이놈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시리아가 867대가 파괴되어버려요. 본대가 들어와서는요 시리아 전차 1200대가 한 대도 남김 없이 다 파괴되어버립니다. 이런 전투, 4차 중동전에도 처음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겼지만 조금 지나면은 역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복귀까지 하고 22일 이에 휴전을 해요. 휴전해서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했지만은 너무 전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소모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또 병력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의 최대 손실이 4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리고 얼마나 죽었느냐. 이스라엘 전사적의 70%가 장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하면은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도 22일 만에 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자,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사실 진 거죠. 그죠? 지니까 전쟁 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전쟁 졌다 그러고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골다메 은퇴하고 다양도 대통령하다 꿈잡고 장군들도 진 장군들이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졌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녀사냥시켜가지고 책임 전가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장군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하면 국가에 배신당했다라고 말까지 나오는 게 4차 중동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휴전 때 있죠. 휴전 생활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는 전에는 3차 중동전에는 스웨즈운하까지 다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이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수에순가에서 30km 바깥의 국경선을 정해줘요. 왜 30km 바깥이냐면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가 25km였어요. 네, 그 사이에 이렇게 국경선을 정해주는데 여기 뭔가 하면은 바로 3차 중동전에서 후퇴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이루어져요. 이게 누구죠? 카터, 이게 사다트, 이게 메넨 베긴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총리, 이 사람 생긴 게 어때요? 무식히 생겼죠? 네, 폴란드 레지스탕스 출신입니다. 레지스탕스 출신인데 유태인이죠. 출신인데 소련의 KGB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KGB라는 데가 아시죠? 고문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는데 실토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독하게 생겼잖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밀어낼 때 조폭 활동에서 밀어냈다는 적이죠. 이 조폭 대장 사람이었어요. 깡패 조폭 대장 하다가 소대장 하다가 살인을 하다가 총리까지 됐어요. 총리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와 같아요. 근데 요 세 사람이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아랍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만 싸우자. 왜 그러냐? 이집트도 싸우다 보니까 국고가 소진돼 버려요. 도저히 또 못 싸워. 이스라엘도 이렇게 싸우다가 망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네. 평화상 받는데 카터는 제스는 문제없이 따랐다 했는데 제스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미국의 유태인들이 카터를 격렬하게 반대해요. 이 때문에 유태인들 시나이 협상 내용이 뭔가 아까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영토 적어졌다 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카터는 제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사다트 문제요. 메나hem 베긴은 깡패 같은 이름은 잘 먹고 잘 살아 끝까지. 근데 이 사다트 문제인데요. 사다트는 자기들이 이긴 전쟁을 이제 축하하는 프레이드를 벌려요. 프레이드를 벌리는데 이 프레이드에서 장갑차가 쫙 지나가다가 장갑차에서 사트라에서 그 총을 팍 갈깁니다. 기관총을 딱 갈기고 그 갈긴 놈이 다시 내려. 탱크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와서 총을 쏴버려요. 총을 쏴가지고 이 사트가 30발 맞고 죽어요. 왜 죽였는가 하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 못 없앴다 이거요. 니는 노벨 평화상 받으실지 몰라도 그럴 수 있냐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영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토 확정이 됐는데 이 시나이 반도가 4차 전쟁 결과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바랐던 게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골란고원하고 예루살렘 서안지구인데 여기에 요만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가장 중요한 가자지구도 반반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스라엘은 만족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엔 계획안은 뭔가 하면 가자지구, 요르단산지구, 보다 골란고원을 각자 나라한테 돌려줘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끄떡도 안 합니다. 안 돌렸죠. 절대 안 돌렸죠. 왜 안 돌렸느냐? 그걸 돌려주는 날에는 이스라엘은 나라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 후에 중동전쟁입니다. 자, 중동전쟁인데 여기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있는데 원래 이란은 왕조였죠. 그죠? 팔레비 왕조였어요. 팔레비 왕조인데 여기에 민중 반란이 있어요. 민중난에 의해 가지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누가 정권 잡는가 하면 호메이니가 정권 잡았습니다. 호메이니가 정권 잡고 난 뒤에 여기는 무슨 파인가 하면 종교적으로 시아파라 그랬어요. 그죠? 시아파요.
여기는 누군가 하면 호메인, 여기 후세인 아시죠? 예, 후세인이 정부를 잡고 있는데 이 후세인은 순위파인데 국민들의 다수는 시아파예요. 소수의 후세인이 순위파가 정부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는 시아파요. 여기 다수도 시아파고, 그러니까 이란이 요 다수의 시아파한테 혁명을 수출해. 야, 너희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후세인을 축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후세인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란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팔레비는 친미국가입니까? 친미국가 아닙니까? 친미국가였어요. 그래서 여기 중동국가 잘 보면요, 왕조는 친미국가, 공화국은 친미국가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거 이게. 그래서 친미국가에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친미국가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친미국가에 있었던 군 장교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다 쫓아내니까 여기에 군인들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겠어요? 전투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누가? 후세인이. 그래서 후세인,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시리아, 이라크, 이란, 여기 시아파 위주입니다. 여기 시아파요. 다른 나라 전부 다 순위파인데, 이란이 시아파, 자꾸 이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니까 요 순위파 국가들로 봐서는 견딜 수 없어요. 없으니까 후세인한테 돈을 지원해 줍니다. 네가 이란을 쳐라. 그래서 드디어 후세인이 중동전쟁 6일 만에 하는 거 봤죠? 그래서 후세인이 6일 만에 이란을 먹겠다. 그래서 전격작전을 해요. 전격작전하는데 이게 안 돼요. 6일 만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이란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9살에서부터 12살 되는 소년병들을 불러들여요. 소년병들을 불러들여서 총알바지를 써버립니다. 이 잔인한 전쟁을 해요.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여기 단시간에 끝나지 못하고 이게 8년간 끌어버렸네. 8년간 두 나라가 전력 전쟁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됐어요.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여기서 득을 본 나라가 됐습니다. 득을 본 나라 중에 누가 득받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득을 본 거예요. 외교 정신을 어떻게 썼냐? 어떻게 썼냐면 이라크한테는 건설을 했죠. 돋봤죠, 그죠? 그 다음에 친미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 한국이 이란에 군수물자 팔아먹습니다. 여기 잘한 거죠, 이 정도 보시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저히 둘 다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전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전협정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이란은 30에서 80만이 죽고 이란은 20에서 50만이 죽은 거예요.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자, 참혹한 전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라크이 전쟁하면서 든 돈이 얼마인가 하면 1,000억 달러 빚이 져버렸어요. 원래 이 두 나라가 전쟁하면서 전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요, 각각 5천억 달러가 전쟁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이 이라크는 전쟁 빚이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쿠웨이트한테 전쟁 비용이 빚이 140억 불이었어요. 140억 불이니까 이 후세인이 쿠웨이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란하고 전쟁했으니까 140억을 탕감해주고 100억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빌려주겠어요? 쿠웨이트가 뭐라고 하면 140억 탕감 그거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다 줘야 되고 단지 5억 달러만 빌려줄게. 그러니까 후세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침략해 들어가는데 이 침략의 명분이 뭔가 하면요, 여기 바스라 유전이 있는데, 바스라 유전이 국경 부근에 있어요. 부근에 있는데 요 밑에 서기는 뭐 이라크 땅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땅에도 있을 수 있는데, 바스라 땅에서 빼내면 이라크 서기가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서기를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걸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걸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걸프 전쟁에서도 사망 이라크가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연합군은 300명밖에 죽지 않습니다. 볼까요? 걸프 전쟁. 자, 이 걸프 전쟁. 걸프 전쟁. 최신의 비행기들이 뜹니다. 그리고 비행기 뜨려면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나쁘게 하기 위해서 유전에다가 이라크는 불 다 질러버리고. 그래서 침공을 해요. 침공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실질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요. 여기 중동의 석유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헐프지 요 지역이요. 다른 지역이 별로 안 나요. 전부 다 거의 다 요 지역에서만 석유가 나는 거예요. 나는데 쿠웨이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만약에 이라크가 이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걸프만의 패권을 장악해버리면은 서구 유럽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쿠웨이트의 시설 투자를 미국과 영국이 했는데 만약에 쿠웨이트가 장악해버리면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해버리면은 시설 투자한 거 하나도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거 얘기했고요. 자, 드디어 1990년 8월 2일 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처음 시작되어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뒤에 UN 안보리에서 최후 통첩합니다. 무조건 철수합니다. 안 하니까 34개국의 다국적 군이 결성돼서 드디어 쿠웨이트로 공격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공격할 때 이게 91년도 공격할 때 이거 TV를 한번 본 일 있죠? 불꽃놀이 하듯이 하는 거 맞죠? 그죠? 전쟁이 드디어 전쟁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 전쟁 상태는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상태가. 먼저 여기 1세대 전쟁은요, 나폴레옹이 전쟁하는 시기인데 보병과 기병 중심으로 전쟁해요. 여기에 1차 세계대전으로 바뀌면서요, 참호, 구멍 파가지고, 굴 파가지고 여기서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엄청나게 비참한 전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기관총 매달 중이죠. 기관총 매달면요, 여기에 들어올 때 일개 중대가 들어오면은 5분 내에 일개 중대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기관총으로. 그러니까 이게 1km 뺐는데 군인이 10,000명 정도가 죽어나가요. 굉장히 비참한 전쟁이 1차 세계전쟁이고 그 다음에 참호전이에요. 이 참호전이 2차 세계대전이 바뀌면서요, 드디어 기동전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전투기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차 등장하죠. 항공모함 등장하죠. 이런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요, 1차 세계대전보다는 그래도 덜 비참해요. 이거 돈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차 전쟁이에요. 4차 전쟁인데 이 4차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미지 전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미지 전쟁이 뭔가 하면 아마 우리는 이 전쟁을 TV로 다 봤어요. 얼마나 봤느냐? 10억 명, 지구의 10억 명이 이 미국이 여기 공습하는 장면을 다 봤어요. 봤는데 사람 죽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오고 불꽃놀이와 같은 모습만 봤어요. 이게 왜 미국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전쟁했잖아요. 베트남 늪에 빠졌는데 이게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쟁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니까 미국 본토 사람들이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베트남에서 죽어야 되느냐? 전쟁 그만하라. 그래서 미국이 출소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걸프전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큰일이에요. 큰일이니까 현재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NN한테 이걸 찍어서 현장 준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불꽃놀이였어요. 이걸 이미지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걸 할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미지 문제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검사판사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느냐, 티코 타고 다니느냐.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요? 제네시스 이미지고, 티코 타는 사람은 티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세대는 전부 그런 세대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강남구가 있고 강동구가 있어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방채가 여기는 강남구, 여기는 강동구인데 집값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왜 차이 나겠어요? 강남구 사는 사람은 이미지가 벌써 강남 사람 그러면 뭔가 틀려 이게. 예, 세련되고 돈 많고. 강동구는 원래 붙었는데도 강동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전부 다 뭔가면요 이미지 문제예요. 이미지? 왜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느냐? 요새는 성형수술 다 하라 그래요. 그 하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새 세상은 리얼리티한 사실 세계가 아니고 이미지의 세계. 이미지의 세계는 자기 얼굴을 개조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성형수술 하세요. 이게 이게 바로 그거 이게 이미지 전쟁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의 비참함은 다 묻어지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바꾸는 게 지금 전쟁입니다.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요, 그 밑에는 사람이 죽어나고 다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 전쟁할 때는 자기 나라 병력을 최소한으로 죽는 걸 줄여야 돼요. 죽이려고 하면은 필요한, 이라크에 꼭 필요한 지역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필요한 지역 없애는데 되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지휘부를 없애기만 하면 돼요. 지휘부 없애고, 여기 통신망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공포, 지네집 미사일을 하는 거지, 그죠? 대공포만 없애버리면은 전쟁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간에 포 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쏜 거예요. 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최신 무기가 등장합니다. 최신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파치를 아시죠? 이거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밤에도 작전하고 밤에 다 환하게 봐. 아파치.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스텔스 비행기 봤죠? 미사일 안 잡혀 이거.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은요, 미사일이 지가 알아서 날아가서 정확히 맞춰요. 그래서 신경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프 전쟁에 이어서 드디어 미국은 온 세계 주도권을 다 잡고 무기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무기 시장 특성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 무역할 때 무역 수출 얼마, 수입 얼마에서 무역 적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무역 적자가 5,000불 나왔다. 5,000불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는가 하면요, 무기 판매가 빠져 있어요. 무기 판매. 그러니까 무기 판매가 미국이 5,000불까지 판매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다니면서 뭐 했어요? 무기 팔면 괜찮아요, 이게요. 예.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미국이 무기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예. 공수 목표? 자, CNN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불꽃놀이 했어요, 불꽃놀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략한 이라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는데, 문제는 이 후퇴하는데 여기에 30분간 폭격해버려요. 자, 앞뒤에 30분간 폭격하니까 오도가도 못해요. 앞에, 여기, 이게 보자라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뒤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이제 중간에는 옆에 이제 사막이니까 오도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미국이 30분 동안 폭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동물 사람 한 사람도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한 5만 내지 6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알려지니까 미국이 너무했다는 거예요. 이게. 걸프 전쟁. 네, 걸프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비난을 받은 게 바로 이 고스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하고 미국하고 기합이 붙는데 이 싸면 안 되겠어요. 왜 싸면 안 되는가 하면은 아파트 헬기에 떠가지고 여기에 이집트 공화국에 여기다 포를 쏴버리면 이게 박살납니다. 이게 제공권을 장악하니까 이라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라크는 전쟁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걸프전 때 한국군도 참전했어요. 이게 일개 중대가 참전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참전, 헌법에 참전 못하도록 했어요. 참전 안 하고 도만 시키면 되는데 욕시켜 먹었죠. 돈 되고 욕시켜 먹는 게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걸프전쟁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해가지고 뭘 벌입니까? 9.11 테러 해죠, 그죠? 쌍둥무역 딱 폭파시켜버려요. 폭파시키니까 미국 경제가 박살나버려요. 그 폭발 하나로 미국 경제가 박살나고 동시에 후세인이 그때까지 안 죽어요. 후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원유 결제는 달러로 안 하고 유로로 하겠다.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 그러니까 무역 결제 돈이 아니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거지됩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 후세인 제거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가 불황인데 경제 불황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전쟁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기축통화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영국 문제입니다. 영국도 부패 문제로 이게 나라가 삐죽삐죽해 하니까 야, 영국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쟁. 이렇게 해서 미국이 정보기관의 정보를 조작합니다. 조작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이라크 안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하고 독가스 이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놓으면 안 되겠다. 지금 침략해서 없애야 되겠다 해서 전쟁 참여한 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었고, 이 이라크 침공에서 후세인이 죽음으로써 바트당이 무너지고 이라크 정부가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시리아 내전. 현재 시리아 내전 들어갈게요. 시리아는 처음에 1920년에 오스만 터키에서 아랍 왕국이 건국이 됩니다. 왕국이 건국되는데 이 왕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신가의 셋째 아들에서 하신가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알리 아사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하신 가문이 여기에 붕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70년대에 알 아사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학살도 이루어지고 2000년에 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알 아사드의 아들이 이게 의사 출신이어서 굉장히 성격도 유하고 아마 기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권을 쥐고 보니까 개혁이라는 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들 알 아사드 더 강력한 그 탄압 정치를 써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리아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11년에 시리아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니까 시골에 사람이 살 수 없죠. 농사 못 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요, 도시로 몰리게 돼요. 도시에 집중하니까 도시에도 사람이 넘쳐나니까 도시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도 황폐화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정부의 불만을 가지니까 아들 아사드가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해요. 폭력으로 진압하는 상태에서 2011년에 드디어 아랍에도 기억바람이 일어나게 돼요. 기억바람이 일어나니 여기에 시리아 시민들은 드디어 자기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시리아 주의국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먼저 러시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처음 발판이 어디였어요? 이집트였죠. 이집트인데 카터에 의해서 캠프 데이비드 협상 이후에 이집트는 미국 쪽으로 돌았습니다. 소련이 공들였던 이집트가 미국 쪽으로 돌았었어요. 소련으로서는 발판을 잃어버렸네. 발판을 잃어버리니까 또 발판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발판이 뭔가 하면 시리아 정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적극 기울여 밀어주고, 그다음 터키는요, 원래 터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 시리아는 옛날에 오스만 터키 지역으로서 원래 터키 영토였다. 어떻게 하든 요 시리아 내전을 이용해서 터키가 자기 영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게 터키입니다. 예, 터키로서는 시리아가 내전 일찍 나면 안 돼요. 오랫동안 끌기를 바라.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요 미국은 어떤가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시리아 편이 되면은 이건 문제 크죠. 문제 크니까 미국은 시리아의 반군 쪽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의 반군 쪽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란인데요. 이란의 문제는 이 시리아가 시아파 정부에게, 시아파 정부가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정부군을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하나를 놓고 세계 각국이 계산법이 다 틀려. 예. 근데 문제는, 자, 처음에 시리아 내전 발발이 2011년에 생길 때, 원래 정부군이 있으면 반군이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시리아는 4개나 생깁니다. 4개나 생기고, 또 하나, 원래 반군 반란을 일으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리아는요, 원래 영국이 지배했던 곳인데 무기가 널려있어요. 그래서 각 집에도 무기가 다 있습니다. 무기만 들고 나오면 반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군이 4개가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자유시리아군은 뭔가 하면은, 이 자유시리아군은 우리 앞으로 미국처럼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내세워요. 민주주의 하자 내세우니까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어디요? 자유시리아군이죠. 문제는 이 자유시리아군이 약해. 힘이 약하고, 이게 어디를 튈지 몰라. 그래서 미국이 지원해주긴 했는데, 심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전선 알-누스라, 이게 뭔가 하면요,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어요. 알카에다 아시죠? 알카에다는 이게 합법적인 반항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 조직이에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알카에다는 범죄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다 보니까 미국이 지원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IS 아시죠?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아랍 의미인데, 여기 바로 범 이슬람 물리주의예요. 요게 가장 잔인해요. 잔인하고 이게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는 4개 반란군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합쳐지면서 반군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돼요. 유리하게 전개가 되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써버립니다. 화학무기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반군이 유리하니까 옆에 나라가 정부군을 지원해줘요. 누가 지원했어요? 소련이 지원해줍니다. 소련이 지원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 2014년에서 2015년 정부군이 유리해져. 정부군이 유리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라크에 후세인이 죽었죠. 후세인 죽었어요. 후세인 죽으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후세인의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군의 요직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요. 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IS로 들어가버려요. IS, 미국 때문에 IS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IS 들어가니까 IS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강력해지니까 이번에는 또 IS가 이 반군에 또 유리하게 되네? 반군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 IS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게 IS잖아요. IS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세계 국가에서 IS를 없앴죠. 러시아도 IS 없앴죠. 그래서 IS가 현재는 거의 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원할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자유민주주의로 희미한 거고, 이거는 범죄적 연관돼 있고, 이거는 IS 연관돼 있고, 그 다음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문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리아는 이게 러시아 정부 지원 하에 시리아가 거의 반군을 소탕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IS라고 하는 건데, IS가 왜 생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생각하면은 처음에 아랍이 저렇게 지옥으로 빠진 이유는 나라가 다 분열돼서 그렇죠, 그죠? 분열돼서 이걸 통합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 통합하게 나온 게 누군가 하면 나세르 범아랍주의였어요. 범아랍주의로 아랍을 하나로 통합해보자 하는데 실패합니다. 이락 때문에 실패해버려요.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랍 사회주의로 나가자 해서 이라크에서 바트당을 만들어요. 시리아도 바트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트당 중심으로 아랍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보자. 이것도 이라크 후세인이 죽으면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한 거요. 그리고 난 뒤에 이란을 가만 보니까 이란은 무슨 주의예요? 이슬람 원리주의예요. 호메이니 아시죠? 그죠? 호메이니는 시아파의 수장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이란을 가만 보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인데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등이 져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중동 지역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들려면 이란이요. 자, 그래서 이 아랍 지역에서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슬람 원리주의를 해가지고 아랍 지역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 IS가 극단적으로 파괴 살상 이걸 일삼아버려요. 그래서 세계에 등을 지는 바람에 지금 실패했지만은 IS 현재 IS는 실패했지만은 IS가 앞으로 반드시 나온다는 거 다시 나와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서 아랍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요 IS가 주장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요, 모든 나라들 중에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와라.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인간답게 대해줄게. 이런 정계 쓴 게 IS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사람 갔죠? 가고, 일본도 5명 가고, 어디 오고, 전부 다 이게 똑똑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IS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불길한 징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동전에 대해서 5시간에 걸쳐서 다 얘기했는데요. 단지, 지금까지 사실 이 중동전에 대해서는 강의한 데 들었잖아요. 그래서, 중동의 역사가 원래 유럽을 능가하는 역사였는데,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유럽에 밀려서 지금은 지옥처럼 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한 나라가 약하면은 항상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